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앞으로 2024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달부터 넣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높은 아파트 청약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첨됐을 때의 시세 차익이 억 단위인 곳들 위주로 7군데 정도 추려봤거든요. 지역은 이렇게 3군데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반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장의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아마도 다들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 당시 평당가는 5,7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74 타입의 분양가가 17억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시세를 보면 74제곱이 무려 3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매물 호가는 평균 3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즉 분양가보다 거의 2배 정도 오른 수준이라서 당첨자는 1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아파트가 전부 다 이런 건 아니고요. 원베일리처럼 이 정도로 금액이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지역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분양을 했었던 청계 리베부자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84 타입으로 12억 7천만원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이 금액은 바로 옆에 있는 6년차 아파트인 힐스테이 청계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세 차익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앞으로의 미래 상승분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어디냐면 용산과 강남 3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4개의 구역의 청약은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계속 전부 다 넣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여기에서도 주의하실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1주택자도 처분 없이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므로 전세 낀 갭 투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 희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에서 박상우 장관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분의 행보를 본다면 지금까지 실거주 의무 폐지나 주택임대 사업자, 종부세와 분양가 상한제 등등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성향이라서 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것 또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상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세 차익이 높은 청약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2024년에 청약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신반포 메이플자이가 있습니다. 입지는 3호선 초역세권에 7호선까지 가진 더블 역세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포 학원가가 가깝게 있고요. 향후에는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개발로 인한 수혜까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여기에 있는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반 공급은 전체 162세대인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전부 59제곱 이하의 타입만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59제곱미터는 추첨제 물량이 60%이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이 여기 넣으시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예상 분양가는 평당 6,700만원이고 59제곱으로 하면은 분양가는 16억대입니다. 그랬을 때 반포의 신축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 메이플자이의 시세 차익은 최소 10억 이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주변에는 명문학교가 많이 있고요. 9호선의 신반포역을 가진 초역세권인데다가 향후에 반포의 대장이 될 DH 클래스트와 트리니원까지 이웃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포에서 가장 좋은 입지가 이 일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하기 전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금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예상 분양가는 평당 6천만원대 중반이라면 59제곱이 16억대, 84제곱은 21억대입니다. 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의 84제곱이 약 35억 정도 하니깐요. 이곳이 당첨됐을 때의 시세 차익은 14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메이플자이와 원펜타스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원펜타스는 84제곱 이상의 평형대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더 높을 겁니다. 참고로 반포에서 남아있는 다른 청약 중의 하나인 여기에 있는 DH 클래스트는 청약 일정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반포레미안 티리니원은 후분양으로 가기 때문에 2026년은 돼야지 청약이 열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곳은 방배에 있는 DH 방배입니다. DH 방배는 2022년부터 청약이 계속 밀렸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는 상반기에 시작을 합니다. 규모는 3,000세대에 육박할 정도로 방배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입지는 4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에 2호선과 공원들까지 이렇게 근접해 있어서 앞으로의 방배의 가장 높은 매매가가 여기에서 찍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무엇보다 2024년의 청약 중에서 일반 분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죠. 예상 분양가는 평당 5천만원대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59제곱이 13억대, 84제곱이 18억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주변과 비교를 한다면요. 방배동의 신축 3년차 아파트인 방배 그랑자이가 있습니다. 이곳의 84제곱이 이번 가을에 24억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랑자이와 비교를 했을 때 DH 방배는 앞으로 대장을 맡을 아파트인 만큼 시세 차익을 최소 7억 이상은 가져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바로 위에 있는 방배 레미안 원페를라입니다. 입지는 4호선과 7호선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원페를라의 특징이 있다면 59제곱이 141세대, 84제곱이 324세대로 선호도가 높은 타입들이 일반 분양에서 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분양가를 보자면 평당 5천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59제곱이 13억대, 84제곱은 기준으로 18억대입니다. 여기에서 방배와 반포의 예상 분양가가 큰 차이가 그렇게 안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과 반대로 신축 아파트의 금액은 방배보다 반포가 10억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반포에 당첨이 됐을 때 시세 차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볼 지역은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청담 르엘이 2024년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담 르엘의 가치는 이미 증명됐죠. 청담동에서 13년 만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또 나오기 힘든 지역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청담 르엘의 입지는 압구정과 삼성동을 이웃으로 두고 있고요. 7호선 청담역의 초역세권에 2호선 삼성역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는 GBC와 영동대로 지하화, 잠실운동장 마이스 사업 등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넘쳐나는 지역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업무지구가 크게 형성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편의시설 인프라나 학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기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다시 돌아와서 청담르엘의 일반 분양은 59제곱이 60세대, 84제곱이 91세대, 그리고 펜트는 4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 분양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형대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한강 조망이 나오는 세대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59제곱에서 일부 세대만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예상 분양가는 6천만원 중반대이고요. 59제곱이 16억대, 84제곱이 21억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청담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13년 된 아파트인데 2023년에 30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된 걸 봤을 때 청담 르엘의 시세 차익은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청약 점수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포와 청담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메이플자이나 원펜타스의 경우에 반포의 대장 아파트를 따라가는 아파트여서 청담동의 시세를 앞으로 주도할 아파트인 청담 르엘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곳은 여기에 있는 도곡동 레미안 레벤투스입니다. 레벤투스는 사실은 초역세권은 아니에요.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수인 분당선, 그리고 바로 아래로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근린 공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레벤투스의 세대수는 300여 세대로 적은 편입니다만 이에 비해서 일반 분양의 비율이 많습니다. 일반 분양의 평형대는 45제곱미터부터 84제곱까지 다양한데요. 만약에 84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84제곱의 물량이 11세대로 적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의 예상 분양가도 볼게요. 이곳은 평당 6천만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84제곱미터가 20억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자면 레벤투스의 바로 옆에 있는 도곡 레슬 아파트 18년차 된 3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84제곱이 28억대에 거래가 된 걸 참고했을 때 이 레벤투스의 시차익은 약 8억 정도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보겠습니다. 8호선의 초역세권에 10분 걸어가면 2호선과 9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롯데백화점과 속초노수, 올림픽공원까지도 전부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맞은편 쪽으로 모텔촌과 먹자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미안 아이파크는 그동안 계속해서 청약이 밀려왔습니다만 문화재 관련한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청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578세대나 차지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84제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예상 분양가는 평당 5천만원 정도, 그래서 84제곱 기준으로 약 17억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향후의 시세 차이까지 예상을 해보자면 바로 뒤에 있는 16년차 아파트 파크리오가 여기 있습니다. 파크리오는 이번 달에 84제곱으로 약 22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보다는 더 높은 시세인 7억 이상이 이곳의 시세 차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2024년 아파트 청약만을 모아봤습니다. 사실 올해 2023년에 예정되었던 청약들이 대부분 조금씩 밀리는 바람에 2024년에 청약 물량이 좀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물량이 많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단지만 기다리면 그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나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분위기인데다가 건축비까지 크게 오른 상황이라서 조합에서는 굳이 지금의 싼 분양가로 청약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말인즉 청약을 더 미룰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약이 이렇게 뒤로 밀릴수록 분양가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만 쭉 기다리기보다는 청약이 열리는 순서대로 전부 다 넣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자산 증대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올해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